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죠. 2010년 11월 23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송영길 위원장은 그 피해가 난 지역을 이제 인천시장으로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 땅바닥에 얼마나 잔해가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 소주병 같은 게 막 이렇게 그을려 갖고 뒤둥그러지고 막 이러는데 그걸 딱 보더니 이게 바로 폭탄주구만. 정호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질랜드의 우리나라 외교관이 뉴질랜드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 방송에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특히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그 뉴질랜드인 성피해자에 대해서 구제 조처를 이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외교부가 좀 뭉개고 있었죠.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나라 외교관에 대한 징계도 상당히 가벼웠었는데요. 그렇게 뭉개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망신시킨 사안이 바로 이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오늘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느닷없이 국회의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같은 남자끼리 엉덩이를 친 거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다. 그리고 피해자가 40대에 180cm나 되는 거구다. 더군다나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와는 친한 사이여서 서로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치고 그랬다는 것이다. 문화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남자가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직접 항의한 데에 대해서는 외교 의전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해야 된다는 주장 역시 지나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 방송에서 나온 피해 상황은 단순히 툭툭 친 거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외교관이 그러면 뉴질랜드에 가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뉴질랜드 방송에 나온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보면 3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추행을 당했는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거의 19금에 가까운,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 인터넷에 아마 번역된 내용도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너무 민망해서 제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한 차례 그런 성추행을 해도 최고 7년형을 받는데요. 그런데 3차례나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매우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이 발언에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 외통위원장입니다. 외교는 외교부만 하는 게 아니라 외통위원장도 국가의 어떤 외교라든지 또는 대외 이미지라든지 또는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추론을 해보자면, 먼저 같은 남자끼리 엉덩이를 친 것이다라는 이 가벼운, 그러면서 이걸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뉴질랜드보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판결에 있어서 절대로 뒤떨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의원이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도 이 동성 간의 성추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친근감의 표시다, 장난이다, 이런 거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요. 또는 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장난삼아 했는데, 이런 것이 더 이상 변명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그런데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면 마치 또 한국의 그런 어떤 성인식의 수준이 한참 뒤떨어진다라는 오해를 다른 나라들이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통위원장의 성인식 내지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매우 낮은 정도가 아니라 뭐 성무식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어쩌면 이것마저도 이 머릿속의 인식 수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성문화의 수준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옛날에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 애들 이쁘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만지고 쓰다듬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얘기인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군이든 또는 학교 내에서든 아니면 직장 내에서 동성 간의 성추행, 이거 절대로 허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하죠.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자체가 프로토콜에 맞지 않고 또 대수롭지 않은 상황인 만큼 외교관이 굳이 뉴질랜드에 송환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이것도 일련의 민족주의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뭐 그런 근거입니까? 지금 뭐 국익은 엄청나게 기스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국가 이익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군사력, 경제력 이런 과 관련한 실체가 있는 이익도 있지만 국가의 이미지, 국가의 위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이익이거든요. 이미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스타일 국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그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의식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라는 게 뭐 40대에 180cm의 거구고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외교관하고 친하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 그동안 뭉개왔던 외교부의 누구로부터 계속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적어도 판단을 하려면 반대쪽, 즉 뉴질랜드 쪽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툭툭 치기만 했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억울하면 당당하게 내 발로 가서 이걸 설명하겠다 해야지, 자꾸 안 들어가고 피하는 것처럼 하니까 뉴질랜드 언론을 비롯해서 정부까지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이 성추행 사건이 이렇게 줄줄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 지금 저 의원도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졌으니까 성추행이 계속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그 냉소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이 송영길 위원장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송영길 위원장님 네 엉덩이 쳐도 돼? 이런 식의 조롱 섞인 그러한 그 비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통위원장이라는 이 직책은 매우 엄중한 직책이에요. 그리고 글로벌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존이라든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주변국 문제, 예를 든다면 뭐 미국, 중국, 일본, 또 러시아, 또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북한,
이런 그 당사자들과의 그 어떤 국익과 관련한 치열한 수싸움,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나라들과의 어떤 쟁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글로벌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자체가 또 중요한 하나의 외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어떤 처신을 하느냐, 또 어떻게 조처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특히 지금 당사국이 되어버린 뉴질랜드에서도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 나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적어도 이 성문화와 관련해서, 또 성인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제가 지금 뉴질랜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편적 윤리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1970년대 80년대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해하는 그런 자신감에다가 더해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인식구조, 이런 게 심지어는 이러한 성추행 문제에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담이지만 송영길 의원은 사실은 몇 번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의 명에 의해서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랬더니 대뜸 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 그래갖고 굉장히 빈축을 샀죠. 그러면 북한이 폭파하는 거는 포로 하지 않으면, 즉 대포로 폭파하지 않으면은 다행이다라는 취지인지, 그러니까는 서로 협조하려는 어떤 그런 선의의 약속을 했다가 상대가 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 판단이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10년, 10년 전 얘기를 제가 한번 하자면,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죠. 2010년 11월 23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송영길 위원장은 인천시장이었는데, 그 피해가 난 지역을 이제 인천시장으로서 방문을 해가지고 땅바닥에 얼마나 잔해가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 소주병 같은 게 막 이렇게 그을려 갖고 뒤둥그러지고 막 이러는데, 그걸 딱 보더니 이게 바로 폭탄주구만.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그런 조크를 한다는 것도 부적절했지만, 적어도 그 사태로 군인들만 희생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 그것도 그들이 늘 자기네들이 정당을 통해서 위해준다고 하는 노동자 두 분이, 민간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참,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구업이라고 하는데, 이 구업을 짓지 말고 내가 말에 무게가 있으면서 국익을 생각해야지 하더라도, 또 그렇게 또 실수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실수하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외교통일위원장 그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예요. 국가의 품위 그리고 국익을 생각하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구업 짓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